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은 없었다며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노동자였다는 주장인데요.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전범기업의 자료들이 공개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2년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발행한 사보입니다. 1945년 8월 말 현재 미쓰비시 전 계열사 노동자는 34만 7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반도인, 즉 조선인 징용자는 12,913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같은 조선인이라도 비징용자는 171명으로 따로 기록돼 있습니다. 미쓰비시에서 일했던 조선인들에 대해 자발적인 노동자일 뿐이라고 일축해온 아베 정권과 미쓰비시 측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내용입니다. 私たちにはこのような真実があり、そしてヤン・クンドクさん、こういう被害者を私たちの手で見つけ出して 미쓰비시 사보에는 9,485명의 여자 근로정신대도 일하고 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자국 여성을 상대로도 근로정신대를 운영했기 때문에 전체 인원을 한국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보를 공개한 일본의 시민단체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도 일본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는 데다 경제보복으로 양국 간 갈등이 깊어지는 걸 보고 공개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료를 일본 국회의원에게 전달해 외무성 등 일본 정부의 답변도 끌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양심이 있으면 지기도 사죄하고 우리가 말 안 해도 어디까지나 우리 일을 다 알고 있으니 양심만 바라보고 있으랍니다. 힘겹게 얻어낸 대법원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이번 자료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5년 동안 일본 전범기업에서 4차례에 걸쳐 금융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어촌공사가 일제 강제징용 전범기업인 미쓰이 스미토모 해상화재보험과 5년 동안 4차례에 걸쳐 7천여만 원의 보험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와 공공기관의 계약 대상에 일본 전범기업을 제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인 광주글로벌모터스가 법인 등기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사 선임 문제 등이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긴 하지만 올해 안에 공장을 착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인 주식회사 광주글로벌모터스가 법인 설립 마지막 절차인 등기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법인 이름으로 대내외적인 공식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광주시는 회사 설립 초기 업무 지원단을 꾸려서 관리 직원 공개 채용과 함께 공장 설립을 위한 종합 계획을 마련하고 빅그린 산업단지 내 공장 부지 매입과 공장 인허가 절차를 함께 추진해서 늦어도 12월 안에 착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광주에 1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은 2년 안에 본격적인 양산 체제를 갖추게 되는데 2대 주주인 현대자동차는 광주 공장에서 생산하게 될 경영 SUV 모델의 디자인 개발까지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장 가동을 위한 절차는 어렵게나마 한 발씩 진행되고 있지만 이사 선임 문제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박광태 대표이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노동계는 현대차 추천 이사가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도움이 되고 현대 실질적으로 움직일 사람 해야지. 현대에서 그냥 쫓아보낸 사람 여기 앉혀놓고 얼굴만 다 간다 하면 이게 광주 코로나를 못 떴어요.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는 소리죠. 천신만고 끝에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시동을 걸고 힘차게 출발할 태세를 갖췄습니다. 이사 선임 문제 등으로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자동차 공장이 본격 가동되기까지 광주시의 책임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오늘은 청명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13.5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더 낮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강한 일사와 함께 2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제17호 태풍 타파로 인해 전남 지역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었던 남해안의 양식장은 2주 만에 또다시 폐허가 됐고 인명과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태풍 타파가 휩쓸고 지나간 여수시 남면의 해상 가두리 양식장. 형체만 남고 부서진 가두리 양식장이 가까스로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닙니다. 양식장에 있어야 할 물고기는 몇 마리 남지 않았습니다. 초속 40m의 강풍이 몰아친 태풍 타파로 화태도 묘두마을 양식장 45호가 가운데 절반 이상이 폐허로 변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을 받은 여수시 화태도의 한 해변가입니다. 바람과 파도의 영향을 받아 부서진 양식장 잔해들이 해변가에 무더기로 떠밀려 왔습니다. 어류 출하를 앞둔 어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앞으로 가두리 회묻기가 이거 될랑가 안 될랑가는 모르는데 사료값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고기도 없고 가두리도 없고 어떻게 해나갈지 참 앞이 막막하고. 인명과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목포 시내 교회 외벽에서 떨어진 벽돌에 50대 여성이 머리를 맞아 중상을 입는 등 8명이 다쳤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주택의 지붕이 날아가거나 파손됐다는 신고만 36건이 접수됐고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뽑혔다는 신고도 200여 건이 넘었습니다. 수확을 앞둔 농경지 피해도 잇따라 800헥타르가 넘는 벼가 쓰러지거나 침수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아직 접수되지 않은 피해까지 더하면 태풍 타파로 인한 재산 피해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피해 조사와 함께 피해 농어민들의 일손을 돕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소영입니다. 한편 태풍 타파가 지나가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태풍이 동반한 빗물에 생석회는 물론 약품까지 다 씻겨 내려가서 방역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25가구의 양돈 농가가 밀집한 나주시 노안면의 한 마을.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된 마을 입구에 생석회가 다시 뿌려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박멸에는 효과가 높지만 빗물에는 취약해 지난 태풍에 모두 쓸려갔기 때문입니다. 소독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비가 태풍이 와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해야죠.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마을 안에서는 방역 차량들이 분주히 돌아다니면서 축사 지붕이나 비탈진 사면 같은 취약 지역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 필증을 갖춘 차량만 통과시키기 위해 마을 입구에는 감시 초소까지 설치됐습니다. 양돈 농가가 밀집한 마을이어서 한 번 뚫리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소독 필증을 받을 수 있는 거점 소독 시설에는 쉴 새 없이 차량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농가나 공판장 등 이동 장소에 맞춰 하루에도 몇 번씩 거점 소독 시설을 이용해야 하지만 운전자들은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씻고 오기 위해서 소독하고 또 푸고 또 와갖고 또 소독하고 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좀 힘들죠. 거점 소독시설 22곳이 운영되고 있는 전남 지역에서 오늘 하루 동원된 방역 차량만 165대. 또 600여 명의 방역 요원이 투입돼 농가 주변을 소독했고 생석회 116톤과 소독약 12톤이 양돈 농가에 추가로 배포됐습니다.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없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에서는 이제 적극적인 소독약, 생석회 지원을 하고 축산 농가에서는 그 약품을 인해서 매일매일 소독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고요. 태풍 타파가 소독약을 휩쓸고 지나간 농촌에서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의 사투가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지난주 진도에서는 국제연안 정화의 날 행사가 열려서 주민과 공무원들이 해변 가득 쌓여있는 바다 쓰레기들을 열심히 치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진도군이 행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6톤이나 되는 이 쓰레기를 일부러 갖다 버린 거였습니다. 김야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인 지난 20일 전남 진도의 한 해변. 스티로폼과 폐어구 같은 해양 쓰레기가 잔뜩 널려 있습니다. 학생들은 물론 주민과 공무원 200여 명이 쓰레기를 주우며 바닷가 청소에 나섰습니다. 올해로 19번째를 맞은 국제 연안 정화의 날 기념행사로 해양수산부 장관과 주한 외교사절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늘날 플라스틱 사용 폭증과 해양 쓰레기 증가로 소중한 우리의 바다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태풍 타파가 지나간 지 만 하루가 지난 진도 가계 해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안가에는 해양 쓰레기가 거의 없습니다. 주민들은 평소 해양 쓰레기를 수시로 치워 해변이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20일 행사 때 그 많던 해양 쓰레기는 어디서 온 것일까? 취재 결과 황당하게도 행사 전날 진도군이 해변에 쓰레기를 몰래 갖다 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갖다 놓은 쓰레기만 1톤 트럭 6대 분량에 달합니다. 트럭이 그 쓰레기 더미를 잔뜩 싣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내려서 쓰레기를 바닷가에다 이제 쫙 펼쳐놓는. 행사 효과를 위해 깨끗한 해변을 마치 쓰레기가 많았던 것처럼 꾸민 겁니다. 쓰레기를 버려놓고 쓰레기를 다시 치우는 그것을 연안 정화 활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진도군은 해양 쓰레기를 갖다 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변 위쪽에만 놔뒀다며 변명을 계속했습니다. 바닷가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도 줍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연안 정화의 날인데 소나무 쪽에다가도 좀 갖다 놓으십시오. 제가 갖다 놓으라 했습니다. 진도군은 올해 작년에 2배 넘는 해양 쓰레기 수거 실적을 올려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 쓰레기 관리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지난 20일 전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민회 광주전남연맹과 여성농민의 총연합, 민중당 전남도당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농어민 수당 조례안을 재심의하라고 전라남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전라남도의 안보다 후퇴한 부실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며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를 시도한다면 도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 월세 주택은 보통 2년 단위로 계약이 진행되죠. 그런데 주택 임차인이 요구하면 이 기간을 사실상 2배로 늘리는 방안이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전월세 상환제와 더불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광주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이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지난 18일이죠. 당정과 법무부가 지금 협의한 내용인데요.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 전월세 이제 상한제하고 전월세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인데요. 네. 도입 이유는 이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제 뚜렷하고요. 네. 현행 2년으로 되는 거를 플러스 2년 임차인이 연장을 요구하면 2년을 더 주거를 이제 확보해주는 권리를 확보해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게 이제 국회에서 상한제하고 여러 가지 제도와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니까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전월세 거주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월세 가격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어떤 심리적으로 좀 안정 효과가 좀 아무래도 좀 있죠. 같은 가격에 2년을 살 걸 4년을 사는 부분들이니까 아무래도 좀 주거 안정 효과는 좀 탁월한 거는 사실인데요. 이제 반대쪽 얘기들도 좀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나 여러 가지 시점으로 서울 쪽 부동산 시장이 지금 좀 굉장히 좀 불안하게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지금 발표라서요. 너무 당정청이 너무 지금 시장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도 좀 있고 아무튼 가격 불안도 좀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요. 네, 너무 긍정적 효과만 낙관적으로 전망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우리 광주 지역에 이 전월세 세입자들도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뭐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실은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평균 3% 이내에서 통상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요. 네. 크게 그렇게 막 피부에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단지 이제 좋은 게 있다면은 2년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나 원룸 쪽 거주자분들, 우리 1인 가구 쪽 분들은 통상 계약 기간이 1년이었거든요. 네. 이러한 제도들이 좀 바뀌어서 좀 더 거주의 안정성을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좋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전 월세 계약이 보증되는 대신에 네. 그 임대 가격이 오르거나 아니면 또 물량이 그만큼 부족해지거나 네. 그런 뭐 역효과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서울이나 광주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네. 신축 좋은 입지 신축 같은 경우는 매물이 이제 4년 계약으로 다 바꿔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추후에 4년 동안은 그 지역의 공급 물량이 아예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봤을 때는 그렇죠. 네. 충분히 그럴 만한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근데 이제 광주 지역은 전반적으로 가격이 좀 안정돼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네. 역으로 분명히 이용하시는 분들도 나오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임대료 인상이 5%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5% 결국은 임대 수익률을 5%로 맞춰준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광주의 현재 임대료 수익률이 평균 3%, 2.8%라고 봤을 때 더 네. 높게 올리시는 분만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제도들이 임대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그래서 임대인들한테는 전체적으로 이제 정부의 의도는 지금 소득 통계, 임대 소득 통계를 좀 더 확보하는 차원들 네. 이런 것들도 있고 임대인들 입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자기 집을 자기 어떤 재산권을 좀 제약받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좋아하지는 않죠. 네. 이렇게 해서 뭐 지금 반대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유럽의 예를 지금 잠깐 자료에 나왔지만요. 네. 집을 안 고치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독일, 덴마크,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제도의 부작용이 이미 나왔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우리가 분석을 해서 네. 시장에 보완책도 같이 좀 당정청이 신경을 써서 좀 이런 보완점들도 같이 해서 나왔으면 하는 게 제 견해이기도 합니다. 네, 주택 전월세 기간을 2년, 총 4년으로 연장하는 것, 네네. 전월세 상한제 모두 다 좀 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정진석 경제평론가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선대학교가 새 총장을 뽑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예정대로 치를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우종훈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차기 총장 선출을 위한 단 한 번의 토론회에서 후보 4명이 정책 대결을 펼쳤습니다. 조선대는 26일부터 사전투표, 다음 달 1일 본투표를 통해 후보 4명 중 1명을 새 총장 후보로 선출할 예정입니다. 학교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의 대표를 선택하여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새 총장이 나오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강동원 전 총장이 승소한다면 한 대학의 총장이 2명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과는 별도로 강 전 총장이 제기한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은 더 큰 변수입니다. 사전투표 전에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선거는 중단됩니다. 그런다고 강 전 총장이 바로 총장직에 복귀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 법인이사회가 강 전 총장을 2번째로 해임했기 때문입니다. 조선대학교 이사회가 지금 코미디하고 있다. 하나의 촌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빈축을 사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해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한 이후 책임 공방에서 시작된 총장의 권한 갈등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조선대는 이번 주 총장이 없는 상태로 개교 73주년을 맞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바르게 살기 운동 전국 회원대회 행사에 광주시가 3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30개 광주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가 주최하는 위로성 행사에 광주시가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시민들이 절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보조금 집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는 신군부 시절에 초헌법적 횡포를 저지르며 악명을 떨쳤던 조직이라며 이 단체 행사에 선심성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5.18 정신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코레일 광주본부의 한 남성 직원이 여직원을 스토킹하고 납치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본사가 감사에 나섰습니다. 코레일 광주본부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40대 남성 과장이 같은 부서 20대 여직원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롭혔다는 글이 올라와 코레일 본사가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가해자로 지목된 A씨를 내규에 따라 직위 해제하는 한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빛 핵발전소 공동대응 호남권 공동행동이 한빛원전 1호기의 재가동 반대와 3, 4호기의 폐쇄를 주장하는 게시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습니다. 호남권 공동행동은 원안위가 발표한 한빛 1호기 열출력 급증 사건 결과에는 핵심 원인 규명과 안전대책 등이 없고 3, 4호기에서 발견된 대형 공극 등으로 미뤄봤을 때 총체적인 부실 공사가 있었을 것이라며 1호기의 재가동 반대와 3, 4호기의 폐쇄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20일 게시된 이 청원에는 현재까지 1,5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민간 사업자와의 최종 협약이 다음 달 초에 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인 서진건설 컨소시엄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함에 따라 전문기관 용역 등 타당성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초쯤에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서진건설 측은 투자 비용을 당초 4,800억 원에서 800억 원가량 더 늘려 파크 골프장과 로컬 푸드 마켓 등 상업 공간 추가를 광주시에 요청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현장 교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 학교 공모 사업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에 따라 행복한 환경 UCC 공모전과 민주시민 교육 연수 지원을 폐지하는 등 115개 공모사업 가운데 50개 사업을 내년에 없애거나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광주 전남 중소벤처기업청은 무역협회 등 11개 수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선정한 수출 유망 핵심 기업 14곳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에서는 업체당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의 수출 바우처가 지원되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자금과 컨설팅 지원 사업도 펼쳐집니다. 백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전국 성화봉송이 오늘 광주에서 열립니다. 광주시청부터 5.18 공원 앞 운천로, 운천저수지 앞 상무대로, 상무평화로와 5.18 자유공원 앞 등 14개의 구간에서 진행되는데요. 오후 1시부터 3시 30분까지 약 2시간 반 동안 해당 도로 2개 차로가 통제될 예정입니다. 불이 나면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를 고층 건물에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재난 탈출 영화 엑시트의 흥행 이후에 수동 개폐 옥상문의 위험성이 부각되자 국토부가 관련 대책을 세운 건데요. 국토부는 16층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의무를 확대하는 안이 논의 중이지만 추가 비용 때문에 기존 건물까지 적용할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의 주요 도시를 증강현실로 돌아보는 마블러스 아시아가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 타지마할 등을 자동차로 돌아보는 듯한 경험을 선사하는데요. 주말 오전 11시 2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초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무료 운영됩니다. 오늘 오후 5시 광주 공연마루에서는 광주의 이야기를 사물놀이로 엮은 공연이 열립니다. 무등산 호랑이가 등장하는 타악과 사물 퍼포먼스부터 광주의 먹거리, 볼거리를 구경하는 신봉사 이야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는데요. 광주문화예술회관 누리집이나 전화를 통해 사전 예약 후 무료로 만날 수 있습니다.